안녕하세요. 깡깡 크리틱의 스윗필드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완 작가가 지은 책이고요.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워낙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지금 꽤 작년부터 인기를 계속하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저는 조금 늦게 읽었습니다. 늦게 읽었어도 또 많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이 책은 속초 여행 중에서 사게 된 책인데요. 약간 쉼도 필요했고 여행하다가 그 속초에서 유명한 동네 서점으로 유명하죠. 동화서점에서 구입하게 된 책입니다. 그때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책이 참 벚꽃도 예쁘게 그려져 있고요. 그림이 참 유쾌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사게 된 이유는 이 뒤 글귀 때문에 읽게 됐는데요. 나름 참 충격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출발 신호가 울리면 난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걸어갈 거야.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주 느린 걸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날 편하게 봐줬으면 좋겠어. 나도 편하게 생각할 테니까. 이 말이 너무 쿨하기도 하고 야 이런 말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 책을 사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열심히 살아야 하는 시기에 탈출하고픈 마음에 고르게 된 책입니다. 쉼도 필요했고 저희 피곤함에 대한 근거가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책을 펼치면서 가려웠던 등을 가까운 이가 허물없이 긁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련된 문장은 아니었지만 문장 속에서 뿜어나오는 솔직함이 어쩌면 찌질하면서도 또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면 매력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냥 고급진 게 좋을 것이요 하던 그런 문화가 요즘은 B급 정서의 수요 폭발에 떠밀려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들어 볼만한 영역이 된 요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홍대 미대에 수의 수를 거듭해 가까스로 입학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살림은 나아지지는 않고 억울한 마음에 대책 없이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림 그리는 일을 하면서도 그림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놀고 먹는 게 주된 일이 됐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일 거절하기, 모아놓은 돈 까먹기, 한낮에 맥주 마시기 등이 특기라고 하는데요.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솔직함. 책 중간중간 쉼표처럼 나타나는 사파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흰 삼각 반스만 입고 있는, 그야말로 이건 팬티라고도 못하겠죠. 삼각 반스만 입고 있는 다리털 난 남자는 마치 아마 작가 본인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림이 전달하는 작가의 메시지도 강력하고요. 그림도 배워보고 싶어진 책입니다. 근데 작가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건지 그림에서 나오는 일본풍 분위기와 일본어 사용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상당히 노골적으로 일본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소우 데스네 해가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들을 한번 조금씩 읽어드릴까 합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조금 눈길 가는 문구가 있었고요. 프롤로그였네요. 괴테가 그랬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어디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멈춰섰다.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딱히 품은 뜻이 있거나 대책이 있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사표를 낸 후였다. 아차 싶었지만 없던 일로 하기엔 사나이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거기다 사장님은 내 선택을 존중한다며 흔쾌히 나의 퇴사를 반기는 게 아닌가? 응? 이게 아닌데? 나 진짜로 회사 그만둬야 하는 거야? 붙잡으면 못 이기는 척 다시 남을 생각도 있었는데 내 설득력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퇴사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일까? 아, 나는 어쩌자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일까? 이게 다 괴테 때문이다. 재밌죠? 프롤로그를 읽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헐, 날 보고 있었던 거야? 내 얘기인 건가? 나 또한 대책 없이 사표를 던졌는데 말이죠. 그놈의 논리적 말빨이 그리 강력할 줄이야. 저 또한 몰랐습니다. 저의 퇴사도 척척 진행됐고요. 하원 작가님, 무지 공감합니다. 135쪽도 공감이 있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나이로 인한 조급함을 줄이기 위해 나이를 줄이기로 했다. 주민등록상의 실제 나이를 줄일 수는 없으니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의 내 나이를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뭐 이런 쓸데없는 걸 쓰고 있어. 아직도 청춘인 줄 알아?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라는 말을 하는 건 다 그런 이유다.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는 말은 얼마나 슬픈가. 그럼 우선 나이를 정해야지. 돈은 안 되지만 재미있는 일에 도전해도 괜찮은 나이는 몇 살일까? 마음 같아선 20대로 해버리고 싶지만 그건 너무 염치가 없고, 그래, 32살이 좋겠다. 아, 진짜 그 나이로 돌아간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어쨌든 인생은 마인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인드를 장착했냐에 따라 핑크로 보일 수도 블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무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100세 시대이죠. 갈 길이 멀게 느껴지는데요. 빨리 주저앉아 삶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만은 않더라고요. 허나 체력이 잡아 이끌죠. 이 또한 변명입니다. 내가 관리하기 나름 아닐까요? 어쩔 수 없는 불청객, 병마가 찾아온다면 억울해도 입 다물어야 하겠지만서도요. 제 느낌이었고요. 174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좋았어요. 사파도 참 마음에 들었고요. 웃기죠? 내 꿈을 펼쳐라. 마음껏 날아라. 아, 저기요. 나는 법은 안 배웠는데요.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느라. 안 와. 여기서 뛰면 죽기 딱 좋겠네. 재밌죠? 이런 그림도 참 그려보고 싶습니다. 174페이지에서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초중고 12년과 대학 4년 플러스 알파까지 20년간의 공부와 스펙은 오로지 입사를 위한 것이다. 회사 밖에선 별로 쓸모가 없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사 인간으로 교육받는다. 그러니 어떻게든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 취업할 곳이 없단다. 회사 인간. 이 부분에 참 눈이 꽂혔는데요. 회사 인간으로 자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창조적인 일, 모험을 걸어야 되는 일에는 약간 두려움을 너무나도 많이 느껴야 하는 그런 인재들로 자라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취업할 곳이 없다라는 게 참 슬픈, 열받는 현실이죠. 불쌍한 대한민국 교육입니다. 교육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는
저 상위층의 인간들의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할 텐데 이 정권 저 정권에 따라 자기네 사상 주입하기에만 바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열? 웃기지 말라고 해 라고는 말을 날리고 싶은데요. 교육은 곧 학원일 뿐입니다. 교육은 없고요. 갑자기 열받는데요. 대기업 입사를 위한 회사 인간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이는 갑갑한 현실. 회사 인간도 답은 아니던데요 말이죠.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195페이지고요. 꿈이 있다는 건 분명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꿈을 향해 간다는 건 혹독한 고통의 길이기도 하다. 그 고통을 다 참아내고 끝까지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현실은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다. 가능성도 작고 고통스러운 길이니 차라리 꿈을 꾸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꿈을 꾸는 건 짝사랑과 같다. 그 사람과 연인이 될 가능성을 따져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냥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셨나요? 아니면 아직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꿈에 대한 애증의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문구였습니다. 꿈을 이룬 대박난 사람들만이 방송에 나오고 책을 출간해 떠들기 때문인데요. 평범하다 못해 너무 평범한 꿈 소지자들은 꿈을 뒤로 숨긴 채 의기소침해지는 현실입니다. 마치 죄를 지은 양 그렇죠. 그래, 짝사랑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이루어지든 못 이루어지든 내 마음속 짝사랑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자유함이 생기는 문구인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자. 어떤 꿈을 다시 꿔볼까요? 222페이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삼각반스를 입은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출발 신호가 울리면 난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걸어갈 거야.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주 느린 걸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날 편하게 봐줬으면 좋겠어. 나도 편하게 생각할 테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입니다. 내가 느리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며 아예 경고까지 때리는 저 무지막지한 용감함. 매력적이죠. 내가 원래 좀 느리다고 경고한다잉. 이런 느낌? 쿨합니다. 224페이지. 혹시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하다면 아마도 뒤처진 게 맞을 거다. 하지만 뒤쫓을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속도와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느린 건 창피한 게 아니다. 인정하자. 우린 뒤처졌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뻔뻔함이 너무 좋다. 압류. 두 주먹 불끈 쥐게 만드는 이 연대감은 뭘까요? 뭐 어쩌라고? 멋있는데요. 264페이지. 264페이지. 읽어볼게요. 흔히 젊음을 보면 좋을 때다 라고 말하는데 요즘 내가 그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다. 좋을 때다. 하지만 말해주진 않을 거다. 어차피 말해줘도 모를 테니. 마냥 안다고 해도 말해주고 싶지 않다. 맞다. 심술이다. 지나고 나면 다 좋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젊음은 좀 미화됐다. 조금은 쓸쓸하지만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지금이 더 좋다. 맞습니다. 아직 심술을 부리고
싶더라고요. 아, 니들도 니들 인생으로 한번 깨달아 보라고 라고 말해주고 싶기도 하고요. 괜히 말해주다가 꼰대라는 얘기는 듣고 싶진 않더라고요. 미화된 젊음을 짝사랑으로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을 즐겨야겠습니다.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잔나비의 곡을 이 책에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잔나비 음악에 빠져 살았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뜨자마자 안 좋은 그 사건들이 터져서 좀 많이 애석합니다. 잔나비가 레트로 감성을 제대로 세련되게 노래해주고 있는 멋진 밴드라고 생각했는데요. 감성 코드가 통한다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작가도 잔나비를 언급한 거 보면 남은 건 볼품없지만 그래도 내 남은 삶이다. 사랑해야 된다. 라는 걸 느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85 와, 여기서도 웃겼는데요. 초밥은 날로 먹어도 맛있는데 인생은 날로 먹으면 안 되냐? 아, 이 초밥 그림 진짜 아이디어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이 열심히라는 말에는 싫은 걸 참고 해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즐겁지가 않다. 이제 열심히 사는 인생은 끝이다. 견디는 삶은 충분히 살았다. 지금부터의 삶은 결과를 위해 견디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 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제목이 나오네요. 끝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에 이제 문장이 해석되는 순간인데요. 제목이 진짜 의미를 끝에서 알았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저를 힐끗 쳐다보던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싸, 이젠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네. 아니요, 이놈아. 여기에서 열심히의 반대말은 not 열심히가 아닙니다. 즐겁게, 재미있게.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내게 밀려오는 파도를 유유히 타듯이 말이죠. 하은 작가님, 부럽습니다. 이런 책도 내고요. 칭찬합니다. 언제 이런 글 한번 써볼까요? 참 매력적인 책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머리 아픈 책은 이제 읽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조금씩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가볍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책도 점점 당기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너무 골치 아픈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시다면 이런 책도 읽어보시면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깡깡크리틱의 스윗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